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노무법인 세영의 이동곤 노무사이고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여한 컨설턴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내용들을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가 아이패드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패드로 이제 글자나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뭐 지금 처음이라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좀 감안해 주시고 좀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목차는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냐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관리체계에 있는 7대 구성요소, 그리고 이 7대 구성요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근로자 참여죠. 이 근로자 참여가 없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사업주 또는 관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만 하는 뭐 실속이 없는 형식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근로자 참여가 어떻게 중요한지 오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로자 참여와 관련된 우수 사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관리체계 보기 전에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작년하고 올해 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올해 이게 이 컨설팅을 작년까지 무료였는데 올해는 약간은 30일 미만까지는 무료였는데 30일 이상부터는 3만 원, 50일 이상에는 회당 12만 원. 그래서 총 5회 방문하는데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제조업만 했는데 올해는 제조 외에 기타 업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에서 이 자율신청으로 32만 원 무료로 이런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율신청이 올해 지금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신청이 많아져 가지고 지금은 조금 이제 늦게 신청하시면은 안 될 경우도 있으니까 요 지역별로 서울, 인천, 대전, 부산 지역별로 받고 있으니까 한번 공단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어서 안전보건관리체계란 무엇이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업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제거 대체 및 통제 방안을 이행한다. 요까지만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뒤에서도 또 설명하겠지만은 위험성 평가하고 비슷합니다. 위험성 평가. 유해 요인을 파악해서 위험성을 추정하고 위험성 기준을 마련해서 감소 대책 수립하는 그런 파악하고 제거 대책 방안을 마련해서 통제한다. 이게 위험성 평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위험성 평가보다 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조금 다른 게 뭐냐? 이 위험성 평가는 당연히 특히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 점검하고 체크하고 피드백 이걸 매년 하죠. 매년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게 안전보건체계의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평가도 하고 안전점검체계 하려면 뭘 하느냐? 그래서 이걸 또 매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의 방침 마련, 목표 수립, 그 다음에 뭐 근로자 제한 제도, 청취 제도, 그 다음에 6개월마다 하는 경영층의 점검, 이런 것들이 다 묶여가지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뒤에서 계속 이어서 볼 것이고요. 그래서 요 과정 속에서 근로자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보건관리 체계는 헌법 32조에서 헌법 32조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 건강을 보호가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만 2022년도에만 해도 87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도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경쟁력 제고의 척근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 ESG 뭐 이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뭐 이슈가 되고 있죠. 뭐 환경, 사회, 지배 구조.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사회 부분에서 업무상 사망, 부상, 질병 건수를 이런 것들도 ESG의 필수 체크 항목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보건관리는 경영의 일부다. 그것도 중요한 일부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안전에 쓰는 돈은 비용이다, 매몰 비용이다 이렇게 봤지만은 이제는 투자이고 경영의 일부다. 이렇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특히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자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배우고 있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제대로 구축하지 않느냐, 그리고 또는 이행하지 않느냐. 이럴 때는 경영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보자면은 일반적인 상식적인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이행되고 있는데, 뭐 사망 사고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평상시에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들을 안 했다면은 형이 과중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치를 처벌할 때 형의 가감으로 사용 그 판단 기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 안전보건 활동과 현재 최근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비교하자면은 전통적인 안전보건 활동은 처벌 회피가 위한 수동적인 관계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성과 달성이나 적극적으로 한다. 성과 달성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왜 성과 달성이냐 이래 볼 수 있는데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안전 방침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럼 그 목표에는 수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 이런 안전보건 활동을 했다면은 분기마다 하는지 반기마다 뭘 활동하는지 횟수가 1년에 4회 하기로 했다. 그랬을 때 4회를 다 활동했다면은 100%가 되겠지만은 1회밖에 안 했다. 근로자 청취제도를 4회 하기로 했는데 한 번만 했다. 그러면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0%가 달성되도록 뭐 근로자 청취제도,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또 1년에 한 번 하고 수시 평가도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제대로 안 했다면은 성과 달성률이 100%가 아니라 뭐 50%, 60% 된다. 그래서 성과 달성 중심으로 수치화가 돼서 우리 회사가 지금 산업안전 활동을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를 수치화할 수 있는 성과 달성 위주로 만들어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책임과 관련해서 이전에는 안전보건에 어떤 뭔가 사고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 담당자가 위주로 처벌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사업주를 포함한 경영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전보건이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전에는 외부에서 노동부나 산업안전공단에 외부 인력들이 와서 평가했다면은 이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상시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관리 감독자를 포함한 사업주 경영층들이 같이 자체 점검해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가 무엇이냐? 이전에는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처벌 회피가 목적이었다면은 이제 전환적으로 적극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7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7대 구성 핵심 요소는 이게 경영자 리더십,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19차 20차 21차 22차 23차 24차 25차 26차 27차 28차 29차 30차 31차 32차 33차 34차 35차 36차 37차 38차 39차 40차 41차 42차 43차 44차 45차 46차 47차 48차 49차 50차 51차 52차 53차 54차 55차 56차 57차 58차 59차 60차 61차 62차 63차 64차 65차 66차 67차 68차 69차 70차 71차 72차 73차 74차 75차 76차 77차 78차 79차 80차 81차 82차 83차 84차 85차 86차 87차 88차 89차 90차 91차 92차
리더십이 뭐냐? 경영자가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 참여는 이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근로자들이 얼만큼 참여하고 있느냐. 관리감독자나 삽주만 뭐 수를 뚝 울렁뚱땅 뭐 만들어서 그냥 자기들끼리만 보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에 근로자들이 직접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고를 내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죠. 유해 위험 요인, 뭐 화학 물질이든 위험 기계 기구든 이런 것들을 사고 났을 때는 당연히 알죠. 그게 뭐 화학 물질이 사고 났다, 위험 기계 기구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알지만은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 회사에는 어떤 유해 요인이 있는지, 화학 물질이 있는지 사전에 항상 파악해라. 그래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파악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들을 제거하고 대체하고 통제하는 방안을 수시적으로 상시적으로 마련해라, 그 말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잘 하고 있더라도 사고 사망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그리고 수시로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비상조치 계획이란 뭐냐, 뭐 대표적으로 많이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민방위 훈련, 화재 훈련. 뭐 화재 훈련은 뭐 삽장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는 화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화재가 제일 빈번하게 발생하지만은 또 반복되는 게 뭐 추락사고, 끼임제, 화학물질 누출, 감전사고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추락사고든 화학물질 누출이든 감전사고, 이 사고마다 약간의 대응 방법이, 대응 조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별 비상조치 계획을 마련해라. 매뉴얼을 마련해라.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대피 훈련, 대응 훈련도 실시하라는 것이죠. 뭐 자주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자주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뭐 자주 하면 좋지만은 자주 하기 힘들다면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많이 할수록 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잘 시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표훈련, 뭐 비상조치 매뉴얼에 의한 대표훈련은 당연히 이 근로자 참여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사업주권자 매뉴얼 마련하면은 근로자 참여가 아니지만은 이 대표 훈련을 한다는 자체가 근로자 참여가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입니다. 이 도급 용역 위탁은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내용인데요. 사업장 내에서 직영 근로자, 직속 근로자죠. 직속 근로자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장 내에 파견 오신 분도 있고 용역 오신 분도 있고 위탁 근로자들도 많겠죠. 이런 근로자들이 이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 사망 사고 났다, 어떤 뭐 시설 관리물이 하자로 발생해서 사고가 났다, 이럴 때는 이 사업장의 경영청에서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관련해서는 이 사업주도 책임지고, 이 여기 들어오는 파견 회사, 용역 회사, 이 회사들도 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평상시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소속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맞게 컨트롤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컨트롤 잘 하지 않고 있는 이 파견 회사, 용역 회사가 있다면은
이 파견 용역 회사의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선정 심사를 할 때 안전보건 기준을 마련해서 어느 수준 이상 되는 회사만 계약할 수 있도록 어떤 자체적으로 그런 기준을 마련해라. 이런 것들이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 및 관리는 뭐냐, 평가 및 개선. 이런 근로자 참여, 위험 요인 파악, 제거 대책, 비상조치 계획, 이런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이런 것들을 최소한 6개월마다 사업주 경영층들이 평가하고 개선하도록 피드백 받아서 미비한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이런 노력들을 점검을 계속 해라고 하는 의무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핵심 요소를 보면서 요 사이사이마다 근로자 참여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번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필수 항목. 앞에서 봤던 7대 요소를 조금 더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전보건 사업주 경영자 보시면은 경영자 리더십인데, 경영자 리더십을 뭘로 판단하느냐, 안전보건 목표를 마련했느냐, 그 다음에 경영 방침을 설정했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전담 조직을 설치했느냐, 그리고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 및 조치를 하느냐, 이게 위험성 평가를 하는 거죠. 위험성 평가. 그리고 위험성 평가를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다면은, 이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시설, 장비 이런 것들도 편성해라. 예산 및 편성해라. 예산. 근데 이런 예산들은 관공서처럼 뭐 100만 원이든 200만 원만 했으면 그걸 꼭 다 써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일단 뭐 100만 원이든 50만 원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그만큼 안전보건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뭐 당장은 뭐 작더라도 조금씩 늘려가 뭐 하다 보면 이게 진짜 필요하구나. 그럼 예산을 늘릴 수도 있겠고, 예산을 처음에는 뭐 엄청 많이 잡았는데 실제로 이만큼 아니었구나.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예산 조절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해라. 그런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충실한 업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경영층이 반기 1회 이상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층이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안 하면은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요. 종사자 의견 청취 뭐 제한 제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지도 점검 반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기 1회 이상이 좀 많죠. 유해 요인 파악하고 종사자 의견 청취를 했느냐, 비상조치 매뉴얼을 마련했느냐, 그 다음에 도급 용역 뭐 기준 마련했느냐, 이런 것도 반기 1회 이상. 그래서 요런 내용들에 근로자 참여가 조금씩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근로자 참여 계속 하기 전에 좀 뭐 그래도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뭐 좀 조금 다 보기 위해서 좀 한번 더 좀 구체화시킨 이게 그림 내용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12대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의사 결정 기능, 리더십, 뭐 경영 책임자가 잘 해라 그 말이고요. 안전보건 경쟁 방침을 마련해라. 방침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정량화시켜라. 규정도 마련할 수 마련해라. 그 다음에 그래서 머리에서는 이런 리더십 마련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것을 뭐라느냐? 위험성 평가도 하고 유해요인 파악하고, 그리고 TBM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평상시 상시적으로 작업 시작 전 5분 전 10분 동안 10분 동안 시작 전에 서로 근로자들한테 오늘 유해 요인이 어떤 게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매일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적인 수시적으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라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 계획도 잡고 이런 그 수단도 있는데, 그러면 이걸 할 수 있는 이런 뭐 계획도 있는데 누가 하느냐? 이 조직, 수단이죠. 인력, 예산.
조직도 만들고 그 조직에 필요한 인력도 투입되고요. 그리고 실제적인 예산도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피드백이죠. 여기 피드백, 안전보건 이런 것들을 수시로 6개월마다 최소 6개월마다 점검해라.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민방위 화재 훈련이라는 것도 비상조치 계획도 실시해라. 재발 방지도 마련해라. 이런 것입니다. 네, 다음 장은 안전보건 관리 체계에 있어 근로자 참여. 오늘 본 파트가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참여의 장점입니다. 장점은 생산성 향상, 안전한 직장, 직원 만족도 증가, 문제 해결 능력 강화, 조직적 유연성 이렇게 구분했는데 뭐냐면 이제 생산성 향상, 근로자들이 작업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 왜 그러냐? 쉽게 말해서 동기부여죠. 내가 나의 안전을 내가 스스로 이제 개선했고 내가 주체구나. 나의 근로의 주체구나.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생산의 주체로 참여한다면은 당연히 생산성이 향상이 되겠죠. 그다음에 안전한 직장, 당연히 이제 어떤 근로자 참여를 안전보건에 직원들이 참여하면은 안전이 조금 더 이전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어서 직원 만족도 증가, 의사 결정에 참여하면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 적극적인 존재가 되니까 만족도도 증가한다.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에 우리 사업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전에는 시키는 대로 했다면은 내가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도 많이 활발하게 하다 보면은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회사에 이렇게 생산 공정에서 이렇게 기존대로 하는 것보다는 요걸 좀 바꾸고 요걸 좀 개선하면은 생산 공정이 좀 시간이 단축되거나 좀 불량률이 줄어들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문제 해결 능력도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적 유연성. 근로자들이 참여로 조직은 빠르게 변화에 대응하고 조정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이제 피드백을 자주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게 되면은 외부 상황에 여러 가지로 외부 상황이나 내부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겠죠. 자, 안전보건 경영 방침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 문화 조성인데, 자, 그래서 이제 파트별로 아까 7대 요소가 있습니다. 7대 요소별로 근로자 참여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경영자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이죠. 보통 한 장짜리로 우리 회사는 뭘 하겠다 방침을 마련합니다. 경영자는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 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설정하고 공부한다. 그래서 이제 이 문서를 보통 사업장 내에 회사 사무실에 직원들만 내근하는 직원들만 보거나 사장님 혼자 사장실에다만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인터넷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고 모든 근로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자주 드나드는 통로나 복도에 또는 사내 게시판에 게시해서 다른 직원들도 다 볼 수 있다는 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요게 근로자 참여하고 연결됩니다. 근로자 참여. 그러니까 근로자 참여는 적극적인 근로자 참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경영 방침을 근로자 참여시키는 거죠. 근로자 경영 방침을 사업주만 아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도 경영 방침을 알 수 있도록 해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액자 형식으로만 하게 하고 이렇게 사장실 혼자 방에만 사장 혼자 보는 게 아니라 일반 현장의 직원들도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공장 내에도 비치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공유하는 문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근로자와 같이 참여해서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건 우수 사례라고 해서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선포한다. 선포식도 있고 여기 현장 직원들끼리 다 이제 사진도 찍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영 방침을 사장님 혼자 관리직들이 자기들끼리만 아는 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영 방침을 공유한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처음에는 형식으로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전체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면은 이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실천 의식이 높아지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근로자 참여는, 그래서 이런 근로자 참여는 처음에 뭐 포괄적으로 보자면은 최고 경영자 사장님을 포함해서 부서장, 그다음 대외 기관 이런 것들을 이제 사내 전산망을 통해서 직원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게시판에도 게시하고 관리 감독자, 반장, 전 직원 다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이제 상층 부서에서 하는 것들을 이 전산망이나 뭐 게시판을 통해서 다 전 직원이 다 공유하는 문화를 만들어라. 그리고 근로자 참여 활동 분야는 뭐 뒤에서 계속 보겠지만은 아까 관리 체계 목표 설정할 때, 그다음에 통제 방안 마련할 때, 지침 작성 마련할 때, 그다음에 발생 원인 분석할 때, 교육할 때 등등에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참여 절차 마련할 때는 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뭐 주기적인 회의나 간담회에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 그래서 이 간담회나 회의 때는 뭐 이제 아까 도급, 위탁, 용역업체들도 근로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요. 근로자 의견 청취를 해서 이제 제한제도 이런 것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시 전 단계의 근로자 참여를 보장해라. 이런 것도 있는데 뒤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침을 마련했다면은 그 방침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 목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정기 위험성 평가도 하고 수시 위험성 평가, 아차 사고 수집. 아차 사고 수집이란 말은 뭐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게 잘못했으면은, 또는 내가 조금만 부주의했으면 바로 사고 났겠네. 운이 좋아서 사고가 난 것뿐이다. 그래서 이건 언제든지 내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반복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수집하려면은 이제 제한제도 근로자들한테 청취를 하겠죠. 그런 아차 사고, 근로자 참여 문화. 그다음 앞에서 봤던 비상조치 훈련, 이런 것들 때 고위험 개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청취하는 제도, 이런 것들을 목표를 설정할 때 이런 위험평가도 뒤에 보지만 위험평가할 때도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른 실행 계획을 할 때 다 근로자 참여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또 보자면은 유해 요인을 파악해서 수준을 결정하고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라.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핵심이 뭐냐? 유해 요인 파악입니다. 유해 요인 파악입니다. 이게 핵심은 맞아요. 그런데 이 핵심을 위해서는 이 파악하는 게 형식적이냐, 실제적으로 하느냐. 이 판단의 기준은 뭐냐? 이 판단의 기준은 근로자가 함께 하느냐. 그래서 아직도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회사 관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잘 모르다가 그래서 위험 평가를 하라고 계속 뭐 정부에서 하니까 뭘 하긴 했는데, 그래서 관리자 혼자서 컴퓨터에 들어가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위험성 평가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형식적이죠. 그래서 관리자가 만든 것들은 형식이다. 그러면 이 관리자가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관리자를 포함한 사업주가 되겠죠. 관리자 플러스 사업주가 누구랑 근로자와 함께 만들어야 된다. 위험 요인을, 평가표를.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유해 요인을 파악하는데 이 전 과정에서 근로자가 다 함께 참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성 평가의 결과는 또 똑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근로자가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은 위험성 평가는 형식적이고, 그리고 실제적인 유해 요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날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사고를 이제 되짚어서 보다 보면은 이 회사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했지만은 아주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관리자들이 그냥 형식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서류만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사고가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서 근로자 참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해서 근로자는 위험 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작업 정보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 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근로자 참여 그러면은 뭐 제한제도, 청취제도, 발굴제도, 아차사고 발굴 이렇게만 한정할 수 있겠지만은 근로자 참여는 가장 핵심은 위험성 평가에서 근로자가 얼만큼 많이 참여하느냐, 이게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의 어떤 과정이 대표적으로 사전 준비 제도, 파악하는 제도, 결정하고 허용 가능 판단하고 기록 공유할 때, 요 할 때마다 사전 준비도 근로자를 포함한 회의를 해야 돼. 회의. 이 근로자가 회의할 때 근로자 참여한다. 근로자 참여. 그 다음에 유해 요인 파악할 때도 근로자 참여. 그 다음에 위험성 결정할 때도 이 프레스가 위험하다, 이 설비가 위험하다 했을 때, 그러면 이게 상이냐 하냐 중이냐, 빈도 강도를 했을 때는 5냐 6이냐 7이냐 뭐 점수 매길 때, 이럴 때 관리자나 사업주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죠. 파악할 때, 결정할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게 위험하긴 한데 그럼 허용 가능 위험이냐, 그래서 상중하 이때도 똑같이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위험 통제를 하고 난 뒤에 기록 공유도 똑같이 근로자들한테 교육시킨다. 교육도 하고 게시도 하고 공지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실시할 때는 사전 준비부터 파악, 결정, 판단, 기록 공유, 요 파트마다 근로자 참여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보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런 뭐 일반적인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방침도 마련하고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면 여기 뒤에 실시 규정을 보시면은 평가 대상이 어떤 거냐, 그다음 실시는 어떤 거냐, 뭐 최초 평가, 정기 평가, 수시 평가 이렇게 하겠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실시 원칙이 뭐냐? 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대원칙이 뭐냐면은 위험성 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보장해라. 그리고 결과도 게시들을 통해 전체 근로자에게 알려라. 그리고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내용도 만들어라. 그리고 추진 절차할 때 사전 준비할 때도 사업주 사전 준비할 때 우리 회사 위험평가 전에 위험성 수준의 판단 기준을 먼저 사전에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상중하를 할지 빈도 강도를 할지 이런 거 할 때는 뭐 관리자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근로자와 함께 같이 설정을 해라. 사전 설정해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순회 점검을 하면서 파악할 때 베테랑 근로자도 참여시켜라. 관리자 혼자 가서 이거는 위험하다 안 하다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작업 근로자를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 청취하는 제도를 시스템을 마련해라는 것이죠. 그리고 위험성 결정할 때도 이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인지를 서로 같이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한다.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할 때도 이 시설 정비를 아예 제거하고 신규 설비를 도입할지 아니면 방호를 펜스든지 방호막을 설치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제 회사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5단계 기록 마지막에 결과를 근로자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한다. 뭐 이게 뭔가 하긴 했어요. 근데 관리자들만 알고 있고 근로자들은 이게 어떻게 개선됐는지 알 수가 없다. 쉽게 말해서 피드백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래도 아주 문제가 뭐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위험수평가 방법은 3단계 할지 말지는 이건 회사 3단계를 할지 빈도 강도를 할지는 회사 사정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위험성평가의 결과 공유는 근로자들이 많이 다니고 잘 보시는 곳에 게시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근로자 참여 방법, 우리 회사는 위험수평가 대상 자격 공정별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공정별 모든 과정에 근로자 1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 근로자 참여는 가급적이면은 해당 공정의 자급 근로자가 되겠죠. 자급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이제 일반적으로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점검 및 개선 활동. 이게 이제 점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기록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위험성평가 기록물은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점검하고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배부하고 게시하는 노력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적인 표준 매뉴얼인데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이런 실시 규정 수정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험평가 다시 한번 더 보자면은 위험평가 사전 준비할 때 회의하고 근로자 공유한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평가 회의 구성도 지정한다. 그 사전 준비할 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터 해서 쭉 관리 감독자들 다 같이 함께 참여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안전보건 정보 수집할 때 우리 회사의 유해 사진에 실제 매년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했던 안전보건 정보가 있더라도 올해 한다면 정기적인 위험수평가 한다면은 올해 우리 회사의 작업 표준과 작업 절차서는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기계기구 설비는 어떤 게 있는지, 안전보건 물질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공정 흐름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도 사전 데이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실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수평가의 대상 선정은 우리 그 본인 회사의 공정의 일부 요 공정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 공정에 저 공정이 설마 위험하지 사고가 나겠어, 그래서 아예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단 위험이 없더라도 이건 위험 없습니다, 그래도 다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된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다. 그래도 저것도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될 수도 있겠다, 사고 날 수도 있겠다,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하는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이 위험수평가 대상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인데, 유해 위험 요인 파악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우리 회사에 어떤 유해 요인 파악이 하는데 파악을 할 것이냐 봤을 때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 상시적인 제안에 의한 방법,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 제도 조사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의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순회 점검할 때 관리자가 혼자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순회 점검할 때 그 공정에 공정 작업자에게 문의하겠죠. 문의. 이 공정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청취도 하겠죠. 그리고 이것도 같이 이어집니다. 그때 청취도 그 자리에서 동시에 해도 됩니다.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는 별도로 당신들이 공정에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한번 날 잡아서 이렇게 청취할 수도 있겠죠. 또는 이제 순회 점검할 때 이런 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상황에 맞게 다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상시적 제한. 요건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제안함, 소통함, 이런 것들 통해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위험한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걸 개선해 달라,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소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해 요인 파악은 정기적인 정기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도 있지만은 수시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해 요인 파악을 근로자들의 의견 청취, 순회 점검, 제한 제도를 통해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유해 요인 파악의 본질은 근로자가 참여한 유해 요인 파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차 사고 발굴, 아차 사고 사례 발굴 보고서는 이제 뭐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로자들한테 당신이 일하다가 혹시 사고가 날 뻔한 어떤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원인이 무엇인지 그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차 사고 발굴 보고서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아까 정기적인 위험성 평가할 때 사업장 순회 점검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자가 순회 점검하는 당사자가 적을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다가 이런 내용들을 작업자들이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청취해서 기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로자 참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어서 청취 조사에 의한 유해 요인. 뭐 같이 하는 날 아까 요거 봤을 때 요거는 이제 관리자가 관리자가 뭘 했다. 안전보건 담당자가 뭘 시행했다면은 요 청취는 수행자 이거는 이제 뭐 관리자가 했다면은 뭐 이제 공정 자급 근로자 그 해당 공정의 자급 근로자가 청취받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경험하니까 이런 게 위험하더라. 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이게 다 근로자 참여죠. 그래서 제일 위험성 평가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사업장 순회 점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필수다. 이건 필수 플러스 청취 절차. 두 개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툴박스 미팅인데 이것은 이제 회의 작업 전에 직원들끼리 모여서 뭐 최소한 3명에서 뭐 10명 미만 정도 뭐 10명 이상으로 상관없습니다. 뭐 그 공정에 작업자들이 모여서 그 어떤 잠재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작업 전 안전 조치 확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금 기계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잠재적인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해라 서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을 회의를 거친다는 거죠. 툴박스 미팅 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사정에 맞게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유해 요인 파악했고 위험성 결정을 하면은 그러면 이게 보니까 별로 안 위험하더라. 좀 위험하긴 하네. 매우 높다. 그래서 이 낮은 거는 그냥 현재 그대로 해도 놔둬도 괜찮겠다. 이런 시설 설비는 그렇지만은 뭐 중간부터는 이건 위험하니까 조금 어떻게 방호 장치를 마련하든지 제거를 하든지 하겠다. 그래서 허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감소 대책 수립하자. 이런 것들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어떤 유해 요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이 위험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하느냐? 사업주가 하는 거야. 뭐 담당자가 하느냐? 또는 자급 근로자들이 하느냐? 다 같이 협의하는 거예요.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상중하도 있고 빈도 강도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중하, 뭐 가능성, 중대성을 대중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 할지 여기 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것도 같이 협의해서 근로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판단 기준을 마련해라 그런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근로자 참여 제도인데요. 대표적인 제한 제도. 이전까지는 이제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사업주 안전보건 담당자들이 일방적으로 해왔다면은 이런 이제 안전보건 체계 구축할 때는
제한 제도를 통해서 근로자 참여 문화를 많이 만들어가라, 이런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의견 제시. 이제 우리 회사의 시설이 아주 낙후된 고장 나고 위험한 이제 시설 설비가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그걸 교체하려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로자가, 해당 근로자가 이걸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랬을 때 그 사업주 입장에서는 괜히 이제 비용도 드는데 그냥 계속 쓰면 되는데 왜 귀찮게 하느냐. 그래서 그 근로자한테 오히려 불이익 준다거나 업무 증가를 시킨다. 이런 신고 제한 근로자에게 업무 증가나 불이익 주면은 그 오히려 근로자들이 위축돼서 자유롭게 의견 개시를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예 구두가 아니라 우리 회사는 불이익 주는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명문화를 시키는, 명문화. 어떻게? 제한 제도 규정 또는 매뉴얼을 만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시를 하는 것, 실시 공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이 어떤 내용이냐? 불이익이 없다, 불이익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근로자들이 내가 이런 제도 개선을 하는 게 불이익 받지 않겠구나. 그러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매뉴얼을 만드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제한 제도 했을 때 포상 제도를 실시하는 것도 이 제한 제도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제 안전보건 활동은 근무 시간을 마련한다,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제한 제도의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한 제도 관련된 우수 사례, 그리고 아까 근로자 참여 위험 평가 우수 사례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평가 관련해서는 이 사업장은 관리감독자 SES 위험평가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근로자 누구나 쉽게 위험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SES 보드를 제작했다. 그래서 오늘의 현장은 안전은 어떤 게 있느냐, 위험하다, 양호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매일 평가하는 것이죠. 근로자들이 이런 보드에다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전 안전 미팅과 안전 제한 활동, 근로자 참여 활동인데 TBM 작업기 시설 현장에서 소규모로 단시간에 실시하는 회의로서 안전 확보를 위한 세부 작업 방법을 논의한다. 그래서 이제 TBM 안전 제한 활동,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위험 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안받는다. 그 제안 형식은 형식 메뉴 서식은 간소화시키고 동료하는 분위기 만든다. 그리고 채택 여부는 공식적으로 하고 채택된 제안은 탈락했는지 선정되었는지를 공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 포상한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록을 남긴다,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작업 전 안전 미팅, 안전 제안에 근로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을 동의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근로자 참여 활동의 예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같이 이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있어서 근로자 참여 우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본 거지만은 위험평가 이해와 필요성 전체 SES 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112 위험평가도 만들어서 작업전 안전 점검도 하고 평가 보도도 작성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쉽게 간단하게 본다고 해서 바로 이해되지는 않겠지만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위험평가를 만든다. 교육도 시키고 직접 보도도 작성하고 그래서 이 평가를 매일 체크한 보도에 대한 위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재반영한다, 위험평가에. 이렇게 계속 피드백 받으면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차 사고, 근로자 아이디어 및 근원 사항들을 1위험평가에 보도 직접 작성한다, 계속 이어지는 건데, 그래서 안전 신문고도 운영하고 외국어 버전의 보도도 만든다.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차 사고 근로자 의견도 청취하고 등등 다방면에 이런 보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소통함 우편함처럼 생겼는데 회사에다가 뭐 자문서를 만들어서 아무나 보지 않도록 이제 이 소통을 넣고 뭐 3개월마다 한 번이든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제일 좋겠지만은 뭐 담당자가 뭐 많이 번거로우니까 3개월마다 한 번이든 6개월마다 한 번이든 뭐 좀 기간이 단축하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이 개봉해서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어떤 근로자 산업 안전 보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볼 수 있는 거죠. 소통함. 그리고 또는 이제 이런 뭐 어떤 사업장은 바코드를 만들어서 유해 요인 발견되면 QR 코드를 활용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만들어서 의견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뭐 QR 코드 만드는 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 만들어서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즉시 휴대폰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즉시 요 장소에 뭐 추락이 위험이 있습니다. 게임이 위험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종사자들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뭐 QR 코드 소통함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똑같이 뭐 이어서 뭐 안전 제한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단체방에서 안전 제한방, 요새 뭐 단체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 제한방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또는 뭐 이제 종이로 아까 이런 제한함에다가 이런 제한함에다가 안전 제한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넣는 거죠. 이런 양식은 뭐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양식을 비치하고 해서 직원들이 이 양식에다가 안전 제한서 작성해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지에서 어떤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이죠. 그리고 이어서 단체 카톡방 상시 운영하는 것이죠. 단체 카톡방에 이런 뭐 정보도 제공하고 위험 요인들 정보도 제공하고 그 본인들의 사업장에 작업장에 이런 위험 요소가 있다. 또 제보도 하고 뭐 제보. 요건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 제보 이런 제보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공유하는 것. 그러면 이제 다른 사업장에 뭐 제한 제도 공유하고 제한 제보 세부 사항 누구든지 아이디를 만들어 제시해라 이렇게 하고 똑같이 마음소리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제한 및 포상 제도 도입 확산입니다. 이게 제한 제도를 하면 좋은데 제한 제도가 있으면은 이 근로자들이 본인들 일하기 바빠가지고 내가 사고가 아직 안 났는데 뭐 기사는데 내가 쉬는 게 낫지 뭐 굳이 뭐 귀찮게 제한 제도를 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제한 제도 제한도 하고 포상이죠. 포상은 뭐 대표적인 게 인센티브. 제안했는데 그게 선정되었다. 그럼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겠죠. 뭐 인센티브 돈으로 줄 수도 있고 또는 뭐 상품권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돈이나 상품권 주기가 좀 그렇다. 비용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이제 뭐 휴가, 특별 휴가 이런 것들도 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보시면은 포상 제도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포상 우수상은 10만 원 준다, 뭐 5만 원 준다, 뭐 등등 있겠죠. 또는 이렇게 보면 상표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봤듯이 이제 문답 이런 뭐 이제 근의사항을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이제 근의사항도 해서 이 근에 따라서 이런 게시물도 만들어서 회사 내에다가 이런 것들도 이제 건의함 요청 사항에 따라서 제 사례를 게시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은 거의 하다 보면 거의 1시간 걸려가지고 별로 많이 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시간 걸렸습니다. 뭐 거의 이제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보자면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서 근로자 참여 보자면은 이거죠. 이거. 예. 아까 이제 처음에 경자 리더십, 방침 마련하고 목표 설정하고, 방침 마련하고 목표 설정하고, 예. 방침 여기서 이제 리더십은 방침, 목표 설정할 때, 특히 목표 설정할 때는 근로자들이 의견 개진하겠죠. 아, 우리 회사는 뭐 여기 비상조치 계획 수립 이것도 이제 많이 할 수 좋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3개월 한 번이든 3개월 한 번이든 분기마다든 그리고 이 비상조치 훈련을 화재 훈련만 하지만은 화재 외에 뭐 감전 사고 훈련, 그다음에 추락 사고 훈련, 화학 물질 훈련 이런 것들을 분기마다 할지 반기마다 할지 1년마다 할지 등등을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의견 개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제가 아까 위험수평가 훈련이죠. 위험수평가에는 근로자가 다 들어간다고 했죠. 사전 준비부터 유해 요인 파악, 그 다음에 위험성 추정,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감소 대책에 해당되는지 그 수준을 평가하는 거, 그 다음에 결과를 공유하는 거, 거기에 다 근로자들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급 용역 위탁 시, 요것은 이제 보통 이제 그 도급사를 선정할 때, 도급사 선정 시, 이 도급사가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평소에 잘 관리하고 있는지, 이 체계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뭐 근로자 참여하고 크게 상관없지만은 거기에 도급 용역 위탁의 근로자들도 이 근로자들 아까 제한제도에 특히 맞습니다. 제한제도에 이 직영 소속 근로자들만 이 제한제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 도급 용역 위탁 근로자들도 이 제한제도에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 자, 그래서 만약에 A 회사가 이 제한제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포상을 합니다. 포상을 하는데 선정이 되면은 제한제도 채택이 되면 선정하면은 뭐 10만 원, 5만 원 이런 걸 줘요. 상품권을 줍니다. 상품권을 주는데 직영 근로자들만 주는 직영 근로자들만 제한하고 선정돼요. 그런데 이 도급 파견 근로자들은 제한을 사용할 수도 없고, 제한하더라도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뭐 5만 원, 뭐 만 원 준다, 뭐 휴가 준다, 뭐 불이익 준다면 이거 차별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동등하게 이 제한제도에도 도급 용역 위탁 소속 근로자들도 똑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포상을 한다면은 뭐 동일한 대우를 하는, 동등 대우를 해주는 그런 문화, 근로자 참여 문화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이 근로자 여러분들 특히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국노총 서울본부에 회원 노조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부도 계시고 일반 노조원도 계시는데 안전보건 본인들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어떻게 지금 운영 중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파악해 보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 회사에서 이 노동조합이 제가 말씀드린 근로자 참여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근로자 참여가 개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 개진하기는 어렵죠. 개별 근로자들이 적극적인 의사 개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제안, 이런 걸 좀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뭐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 활동을. 그래서 이 개별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하기 어려운 부분을 근로자들이 이제 조직된 단합된 단결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유해요인 파악할 때, 제거 대책 통제할 때, 비상조치 마련할 때, 이럴 때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이 어떤 의견 개진하는 거, 우리 회사에 유해요인 파악할 때 같이 노동조합의 간부들 또는 뭐 작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다음에 비상조치 마련할 때도 이런 비상조치 화재 이런 것도 좀 더 많이 개선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안전보건 목표 수립하고 활동할 때 의사 개진하는데 노동조합의 역할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동조합 활동할 때 이전에 해왔던 노동조합 활동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장은 안전보건 필수 법정 교육도 잘 안 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보건 활동도 제대로 하고 교육부터 안전보건 교육부터 이런 위험성 파악, 안전보건 관리 체계 이런 것도 다 연결해서 노동조합에서 관심을 가지고 근로자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인식을 좀 더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